그걸 글라스로 쓰면 이제 완전히 이제 거기는 새로운 어떤 지구 하나가 만들어진 거잖아. 디지털 세상이 펼쳐지는 거지. 손으로 만지는 건 머리에 뒤집어 쓰는 안경이나 이거 하나지만 이걸 만들기 위해 뒷단에 굉장히 많은 기술이 필요하잖아. 맞아. 이런 걸 또 많은 연구진들이 열심히 만들고 있어서 또 이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이쯤에서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플래노틱이라고 하는 것은 실감 입체 영상 콘텐츠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옵틱은 광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빛, 광학 뭐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그 2D 영상 같은 경우에 극장을 가게 되면 어디서 보나 영상이 똑같았지 않습니까? 동일했고. 근데 이 플래노틱을 쓰게 되면 이쪽에 계신 분은 이쪽의 영상을 보시게 되고요. 실제로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옆에 계신 분들은 이 사람의 옆모습을 보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멀미도 없게 되고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뛰어다니면서도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촉감이라는 거는 그냥 뭐 말로나 아니면 어떤 보여주면서 이제 따라해봐라 하고 이렇게 전수를 해줬었는데 한번 이거 장갑 끼고 느껴봐 이렇게 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집트 여행을 가서 스핑크스의 잘린 코의 부분을 만져본다든지 아니면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원래 보통 사람들 만질 수 없는 뭐 비너스 조각상을 만져본다든지 그런 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기대되는 기술이긴 합니다. 저희가 어떤 소재를 비빌 때 이 발생하는 그 압력과 진동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고 다시 그 액추에이터 진동 발생 소자에 넣어주게 되면 재질감이라든지 이런 표면 느낌, 만약에 온도 센서랑 온도 액추에이터를 넣어주게 되면 진짜 얼음을 만지는 느낌이나 아니면 뭐 불을 만지는 느낌, 뭐 이런 뜨거운 물체를 만지는 느낌까지도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빔 포밍이라는 게 빔을 성형한다, 빔을 만든다 이런 의미거든요. LTE 이동통신까지는 백열전구에서 빛을 사방으로 이렇게 퍼뜨리는 것처럼 기지국에서 전자파를 사방으로 이렇게 퍼뜨렸는데 빔 포밍 기술은 프레시에서 빛을 이렇게 모아서 보내주는 것처럼 전자파를 모아서 보내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빔을 만들기 때문에 에너지를 모아줄 수가 있고 결국은 빔포밍을 사용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용량이 커지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빔을 하나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또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개의 빔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많은 IoT 디바이스들을 또 연결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초연결 특성을 또 지원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용량이 일단 커지게 되면 하나의 정보를 보내는데 지연이 또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저지연에도 빔포밍이 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영상에서 봤던 게 빔 포밍이란 기술이거든. 3차원으로 보고 싶어. 그다음에 만지고도 싶어. 이 모든 게 다 데이터잖아. 데이터. 데이터가 뭐야? 통신이 있어야 전달되는 거잖아. 통신이 예전 수준이면은 저쪽에서 3차원으로 보내고 아무리 촉각을 보내도 여기서 버퍼링인 거야. 쓰다듬고 있는데 여기서는 계속 손 안 대고 있는 느낌. 맞아. 이러면 안 되잖아. 고용량의 데이터가 지연 없이 빨리빨리 전달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통신의 발전과 메타버스의 발전은 이렇게 같이 가는 거지. 따로 가는 거야. 근데 이런 기술을 굳이 개발하는 이유는 뭐야? 자, 그럼 또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해 볼까? 오케이.
유니폼을 입은 연구원이 VR 장비를 착용합니다. 눈앞엔 화재 현장이 펼쳐집니다. 소방 호스를 들고 불을 끄며 앞으로 나갑니다. 화재 진압 도중 갑자기 시설물이 무너지자 바닥이 흔들립니다. 모두 가상현실에 구현된 소방훈련 시스템입니다. 기존에 이론이나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그 교육을 받았는데 이 VR 체험을 해보니 아주 현실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다양한 화재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면 현장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라면 굉장히 좋은 개발인 거네. 이게 경험이지. 그러니까 그 현실 경험을 한다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기술의 활용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게 과학기술의 힘이지. 과학기술의 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걸 미리 경험해 볼 수도 있고 존재했지만 사라진 걸 또다시 경험해 볼 수도 있고 메타버스나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신기하고 약간 놀이 위주로만 생각했는데 우리의 일상에 안전에 삶에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거든. 메타버스가 우리 삶을 어떻게 더 바꿀까? 나는 그렇게 꿈꾸고 있어. 메타버스가 바뀌면 내가 있는 학교가 없어질 것 같아. 대학교가. 학교가 내가 원하는 장소면 그곳이 어디든 간에 학교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알았던 모든 물리적인 공간이 사실은 사라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어디에나 존재하게끔 바뀌는 게 그게 이제 멋진 메타버스의 미래. 도시에만 방송국이나 학교가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산골짜기에도 방송국이 있고 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는 세상. 그게 내가 꿈꾸는 메타버스의 미래야. 멋지다. 6G가 되면 아, 6G. 또 이제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 거야 우리한테는?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꿈꿨던 게 그거잖아. 막 입체로 뭔가 전송이 되고 집에 있는 뭐 사물도 연결되고 로봇도 연결돼서 막 제어되고 촉감도 전달되고 이러려고 하면 지금보다 엄청나게 많은 기계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거든. 수많은 기기, 공장에 있는 기계가 연결되려고 하면 더 많은 게 필요해. 근데 5G만 해도 한계가 있어. 일정 수량 이상 연결이 안 돼. 그래서 6G는 중요한 게 연결이 5천억 개까지 가능해. 5천억 개. 그리고 속도가 이론상으로는 5G보다 50배가 빨라져. 5G랑 차이가 그렇게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어마어마한 또 차이가 있네요. 우리는 지금 휴대폰만 기준으로 5G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이거 이 안에 다 되는 데인데 휴대폰을 벗어버리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우리가 아까 원한다, 필요하다 했는데 필요로 하는 게 아직 많이 있지 사실. 맞아, 맞아. PC에 앉아서 경험하던 1세대 가상현실에서 지금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경험하는 2세대로 넘어왔죠. 이 3세대 메타버스는 저는 포스트 메타버스라고 부르는데 이 메타버스가 가상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으로 나와서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확장 가상세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맨눈으로 세상도 보면서 가상도 볼 수 있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속하고 서로 경험을 공유하는 2세대가 아니라 안경을 통해서 내가 움직이면서 또 일상 활동을 하면서 여기 내가 필요할 때 가상세계를 현실로 가져와서 활용하는 미래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디지털 환경은 빠른 컴퓨터, 빠른 네트워크, 또 그걸 소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개인화된 디스플레이 장치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다 움직여야지 됩니다. 오늘 이야기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통신 강국이란 건 모두가 공감할 것 같아. 우리가 1G부터 4G까지는 사실 약간 후발주자 느낌이었거든. 빌려다 쓰고. 근데 5G부터는 확실히 주도권을 잡았잖아. 주도권 중요하지. 주도권 중요하지. 6G에서도 통신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돼. 왜 중요하냐 하면 만약 전쟁이 났어. 근데 이게 이 통신 기술이 외국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약 못 쓰게 될 수도 있잖아. 외국에서 뭐 로열티금 뭐고 간에 지금 너희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집에 앉아서 유튜브 이불 듣고 따뜻하게 본다라고 하는 그런 놀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산업이나 일상생활의 어떤 존재, 생존 이런 것과 나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 She only comes out at night, lean and hungry type. Nothing is new. I've seen. 근데 사피엔스랑 같은 시대에 살았던 종이 있어. 우리 아마 들어봤던 네안데르탈인. 근데 우리는 살아남고 그들은 멸종했어. 사피엔스는 그때부터 연결됐거든.
힘이 약하니까 미리 이야기하고 모여 살고 사냥을 혼자 안 나갔어. 그러니까 사피엔스 화석에는 상대적으로 네안데르탈인보다 상처가 적어. 야생동물을 혼자서 막 이렇게 들이밀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문명을 발전시키고 여태까지 왔던 배경에 나는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통신의 미래는 뭐 더 좋은 전화기나 이렇게 접을 수 있는 전화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더 인간다운 문명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난 거기에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